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3월 고1 모의고사 36번부터 40번까지의 지문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36번의 주제는 The idea that less is more can lead to the loss of useful function. 주제문을 해석하게 되면 적을수록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은 유용한 기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nitially, the catchphrase less is more had a simple meaning. 자, 우리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had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고 단어 뜻을 좀 여러 개를 보게 되면 initially라고 하면 처음에, catchphrases,라고 하면 유명 문구, 그 다음에 simple, 단순한 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처음에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더 적을수록 좋다 라고 하는 이 유명 문구는 단순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처음에 가졌던 단순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다음 문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mentioned in Robert Browning's poem Andrea del Sarto, it suggests that everything simple is better and more beautiful than the complex and tangled. 우리가 이 문장에서 봐야 될 문법 구조가 있는데요. 이 문법 구조를 볼 때 컴마 찍고 그 다음에 ing가 보일 거예요. ing라기보다는 ed, pp가 보일 겁니다. pp. 그러면 우리가 분사 구문에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하려면 분사 앞에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됩니다. 없죠?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 뒤에 있는 주어와의 관계를 봅니다. 그것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catchphrase에서 유명 문구를 뜻합니다. 자, 이 유명 문구는 안드레아 델 사르토라고 하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에서 mention이라는 표현은 언급하다라는 건데 이 유명 문구가 언급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P 형태에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명 문구가 안드레아 델 사르토라고 하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에서 언급이 되었고 이 유명 문구는 하고서는 suggest, 시사하다라는 거죠. 무엇을 시사하는지 봤더니 everything simple 이라고 하면 단순한 모든 것이 better, 더 좋고 and more beautiful, 더 아름답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비교급 쓰인 거 보이시죠? er, 그 다음 more 하고서는 than 이라는 표현. 자, 뭐보다 더 좋은가 라고 봤더니 the complex, 복잡한 것보다 더 좋고 그 다음에 tangled 하면 뒤엉킨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순함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Nowadays, this phrase is heard often, maybe even too often. 자, nowadays라고 하면 우리 요즘이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요즘에 이 구절은에서 phrase가 구절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구절은요, 너무나 자주 하고서는 BPP, 들리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Maybe even too often 하면 너무 자주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다음 문장에서는 이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주제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way of thinking that lies behind these words slowly extinguishes certain habits from our daily life. 자, 우리 문장에서 뭐부터 시작했죠? it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 해석을 할 때 진주어부터 해석하면 너무너무 좋고 단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ognize 하면 인식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the way of thinking 밑줄 얘는 사고방식 그 다음에 우리 관계대명사 볼게요. that부터 어디까지 묶어주냐면
words까지 묶어줍니다. 얘는 이때 관계 대명사로 쓰여서 앞에 있는 사고방식을 꾸며주고 이 사고방식과 rise 같은 경우에는 수일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단수 표현이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진짜 동사는 누구냐면 이 대절 이하의 문장의 진짜 동사는 extinguish라는 표현인데 이때 extinguish라는 표현은 뜻은 소멸시키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자, 무엇을 소멸시키냐 봤더니 certain, 특정한, 그리고 habit 하면 습관, our daily life 하면 일상생활. 자,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 이하부터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 이면에 놓여진 이러한 말이 뭡니까? 단순한 것이 좋아 라는 거. 그러니까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야 라고 하는 단순한 것. 그러면 이러한 말 이면에 놓여진 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그래서 lies behind 하면 이면에 놓여지다. 이러한 말 이면에 놓여진 사고방식은 천천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특정 습관을 소멸시킨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단순함만 추구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일상에 미치는 숨겨진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라디오 수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For example, think about the heavy, massive radio receiver that existed back in the day.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냐면 heavy, 무겁고 massive, 거대한 라디오 리시버 수신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that부터 they까지 묶어준 다음에 앞에 있는 receiver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이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back in the day라는 표현을 밑줄 쳐주세요. 얘는 옛날에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옛날에 뭐 했던? exist 하면 존재했던 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옛날에 존재했던 무겁고 거대한 라디오 수신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문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exist라는 표현 보이시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수동태가 불가하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were 하고서는 existed라는 표현이 왔다. 우리 문법 문제에서 그럼 얘는 무조건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존재한 무겁고 거대한 라디오 수신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over time 하면 옛날에는 그 라디오를 들으려면 그 라디오 수신기를 들고 다녔어야 했어요. 그런데 over time, many of their buttons became viewed as extra and were removed. And with reduction, these devices eventually developed into the phones in our pocket 이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라디오 수신기에 달린 많은 하고서는 버튼들은 하고서는 became viewed a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자, 밑줄을 그으면 얘는 뭐뭐로써 여겨지다, 간주되다 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자, 라디오 수신기에 달린 이 많은 버튼들이 뭐로 간주가 되냐면 extra 하면 여분의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were removed 하면 제거가 되었어요. 자, 수동태 쓰인 거 잘 봐주세요.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with each reduction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도 그렇고 버튼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이 각각이라고 하는 each라는 표현이 있어요. 각각의 하고서는 축소와 함께 these devices, 이 장치, 그러니까 라디오 수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장치는 결국에는 develop into phones in our pockets라고 하면 우리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으로 뭐 했다?
develop,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라디오 수신기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라디오 수신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무겁게 우리는 라디오를 들었어야 했죠. 그런데 여기 부수적으로 달려있는 뭐 버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걸 다 없애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작은 핸드폰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 건데 The scale of the object became smaller 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물체의 여기서 scale 하면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object는 물체라고 해석해 주세요. 이 물체의 크기는 became smaller,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the functions of the button 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function 하면 기능이 되는 건데 버튼의 기능도 got lost 하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In the three dot menu라고 하면 점 3개 메뉴와 multi-layered 하면 다층화된 folder 하면 폴더.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의 크기가, 지금 라디오 수신기의 크기가 작아졌어요. 작아지면서 이 버튼의 기능들, 그러니까 그 라디오 수신기에 각각에 달려있던 여분의 버튼들도 뭐가 됩니까? 사라지게 되면서 점 3개의 메뉴로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때 다층화된 폴더, 그러니까 우리 전화기에 다층화된 폴더로 이 여러 버튼들의 기능이 뭐가 되었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물체의 크기는 작아지고 버튼의 기능은 우리 전화기의 점 3개의 메뉴와 다층화된 폴더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라디오가 라디오 수신기가 점점 발달이 되면서 전화기가 되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뭐부터 사용했다? 2G폰부터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2G폰이 MP3 기능이 되고 카메라 기능이 되고 스마트폰 기능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버튼 조금만 누르면 인터넷 접속할 수 있고 버튼 조금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히 카톡 들어갈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이 그냥 단순한 것보다는 복잡한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였는데 너무 이제 단순함만 추구하다 보니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 그러니까 원래 물리적으로 쓰였던 기능이라던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일상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너무 단순함만 추구하다 보니 핸드폰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뱅크도 핸드폰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은행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은행 갈 필요가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단순함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야 할 일도 축소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7번입니다. 우리 37번의 주제문은 The plastic industry grew rapidly but shifted responsibility for pollution onto consumer. 해석해 볼게요. 플라스틱의 산업은요.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러나 이 오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소비자에게 돌리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e first need to understand the short but hidden history behind the plastic industry and how it became deeply rooted in our daily lives. 우리는요, 처음에는요, 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더니 understand 하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냐 봤더니 짧고 그 다음에 hidden 하면 숨겨진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면에요? 플라스틱 산업 이면에. 그리고 and 보이시죠? How it 하면 이때 it이 지칭하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 산업이 어떻게 하고서는 deeply rooted 하면 깊이
깊이 뿌리 내리는 이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가?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우리는 먼저 짧고 숨겨진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면에요? 플라스틱 산업 이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플라스틱 산업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깊이 뿌리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 봐야 되는 게 뭐다? 플라스틱 산업의 짧지만 숨겨진 역사. 그리고 이 플라스틱 산업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깊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Before plastic, people lived more sustainably. 자, 플라스틱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하고서는 sustainably 하면 지속 가능하게, 더 지속 가능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지속 가능하게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컴마 찍고 우리 동격의 의미로 쓰이더라라는 겁니다. With far fewer waste problems than we face today 라고 해서 우리 비교급 쓰인 거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서는 여기부터 볼게요. than 이하부터. 자, 우리가 하고서는 face 직면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것보다 fewer 하면 더 적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far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 강조부사로 쓰여서 우리 훨씬 이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겠죠? 이 자리는 very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자,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지속 가능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거죠. However, 하지만 after the invention of plastic, its rapid adoption during World War II, and its explosion into consumer goods, plastic was everywhere. 그러나 하고서는 after the invention, 우리가 invention이라는 표현은 발명이라는 표현인데 어떤 발명 이후에 우리 플라스틱의 발명 이후에 it가 지칭하는 건 뭡니까? 우리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플라스틱의 rapid 하면 빠른, adoption 하면 채택. 근데 언제 그렇게 했냐 봤더니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World War II. 그러면 해석을 하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 플라스틱의 빠른 채택과 그리고 이 플라스틱에 하고서는 explosion 하면 폭발적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로써? consumer goods 하면 소비재로서. 그러면 이때 플라스틱은 어떻게 되었다? everywhere 이라고 하면 도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더 쉽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나 있는 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고서는 플라스틱의 발명 이후에 이 플라스틱의 빠른 채택, 즉 2차 세계대전 동안에 플라스틱의 빠른 채택과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플라스틱의 소비재로서의 폭발적 증가를 통해서 이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있었다라는 거죠. The growing industry came to symbolize the convenience and prosperity of the American dream. 자, 이때 growing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자, 지금 보니까 소비재로서 폭발적인 증가가 있다 보니 우리가 growing이라는 표현 쓸 수가 있겠죠. 이 성장하는 산업은 come to 동사라는 표현을 볼 건데 이때 come to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 성장하는 산업은요. symbolize 하면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상징하냐 봤더니 convenience 하면 편리함과 prosperity 하면 번영의 상징이 되었다. 뭐에 대해서? American Dream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이 성장하는 산업은 하고서는 American Dream의 편리함과 번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심각한 오염과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This dream came with a price라고 하면 이 꿈은 하고서는 price 하면 대가와 함께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환경 오염이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people began to notice environmental impact. 사람들은요, 노티스하면 알아차리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environmental, 환경적인 impact, 영향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early seeds of today's environmental movement라고 하면 자, 이게 환경 오염과 연결되어 있고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이제 초기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environmental movement 하면 환경 운동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겠죠. 자, 오늘날의 환경 운동에 대한 초기 씨앗이 뭐가 되었다? were planted 하면 심어졌다, 심다, 심겨졌습니다. 해서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쓰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플라스틱이 없던 시절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환경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소비재로서의 이 플라스틱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지고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뭐가 생겼고 이 오늘날의 환경운동에 대한 초기 씨앗이 심겨졌다, 심겨지지 않았다. 우리 심겨졌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wever, the plastic industry was quick to counter these concerns, launching campaigns that presented recycling as the solution to all our problem. 자, 우리 여기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비재로서 플라스틱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되었는데 이때 이 플라스틱 산업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플라스틱 산업 같은 경우는 was quick to counter 하면 빠르게 counter, 대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그 다음에 ing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우리 문법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런치라는 표현은 우리가 시작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데 얘 지금 컴마 찍고 ing가 쓰이니 얘는 분사구문으로 쓰이게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런칭이냐 아니면 런치드냐 우리는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분사 앞에 주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의 주어로 갑니다. 이 플라스틱 산업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우리는 능동이다. 그래서 런치드가 올 수가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플라스틱 산업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캠페인이 무엇이냐? 라고 해서 이 대시 앞에 있는 캠페인을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That presented recycling 이하 문장을 볼까요? 우리 끝까지 묶어주겠습니다. 단어 뜻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present 하면 제시하다, recycling 재활용, solution 해결책, 그 다음에 problem 하면 문제. 자, 우리 전체 문장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플라스틱 산업이 이러한 걱정을 빠르게 뭐했다? 대응을 했다. 그러면서 뭐를 시작했다? 재활용을 모든 우리 문제 해결책으로서 제시했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They pushed the idea that pollution was the fault of consumers, not the corporations flooding the market with plastic. 그들은 이라고 했죠. 이 그들이 누구예요? 플라스틱 산업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캠페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캠페인, 자, 뭘 지칭하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캠페인은요, push, 밀어붙였어요. 근데 뭘요? 생각을요.
그런데 이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ollution 하면 이 오염이라는 게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 봤더니 fault, 누구의 잘못? 플라스틱을 사용한 소비자의 잘못이다 라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not the corporation,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그러면 이 기업은 도대체 어떤 짓을 한 거예요? flooding부터 플라스틱까지 묶어준 다음에 앞에 있는 corporation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flooding 같은 경우에는 flood가 범람시키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플라스틱을 채택을 시켜가지고 폭발적으로 소비자들이 쓸 수 있게끔 한 게 누구죠? 여기서는 회사가 되는 거죠.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곳은 애초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마켓, 시장을 범람화한 거기 때문에 능동의 표현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거. 요거 현재 분사 잘 보세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들은 하고서는 오염이 소비자의 잘못이고 플라스틱 시장을 범람시킨 기업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뭐했다? 밀어붙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이 마지막 문장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니 재활용 캠페인을 내세웠습니다. 이 재활용 캠페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한 소비자의 잘못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때는 편리함과 번영의 상징이었던 이 플라스틱 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서 지목이 되었고 그리고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재활용 캠페인을 통해서 이 환경적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8번입니다. 38번의 주제는 Scientific understanding is shaped by paradigm and progress occurs through shifts in ways of seeing rather than increasing accuracy. 해석을 해보면 이 과학적인 이해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 진보는 정확도가 증가된다라기보다는 관점에 대한 방식으로 옮겨짐을 통해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첫 문장부터 해석하면서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As Kuhn proposed, our propositions about the world are embedded within paradigms, roughly a network of interrelated commitments to a particular theory, a conception of a subject matter, and methodological practices. 자, 우리 첫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지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쿤이라는 사람이 propose 하면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을 제안하냐면 our proposition, 우리의 명제. 자, 뭐에 대한 명제냐 봤더니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는 are embedded 하면 깊이 자리 잡힌 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자, 뭐로 깊이 자리가 잡혔냐 봤더니 패러다임으로 깊이 자리가 잡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컴마 찍었습니다. 컴마 찍고 우리는 동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패러다임은 roughly 대략적으로 a network,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건데 어떤 네트워크냐 봤더니 interrelated 하면 상호 연결된, commitment 하면 약속. 단어 뜻을 다 본 다음에 한번 해석해 볼게요. particular, 특정, theory, 이론, conception, 개념, subject matter 하면 주제, methodological 하면 방법론적인, practices 하면 관행.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쿤이라는 사람은 제안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는 패러다임에 깊이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특정 이론에 있어서 특정 이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방법론적인 관행에 대한 상호 연결된 약속의 네트워크다 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에 우리의 명제가 깊이 자리가 잡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있는 우리가 정의하는 모든 명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명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뭐가 되어 있다? 상호 연결된 약속의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Thus, when scientists undertake research, they do so from within a specific paradigm. 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thus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undertake 하면 수행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무엇을 수행하냐 봤더니 연구를 수행할 때 they do so. 그들은 그렇게 한대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를 연구를 할 건데 그 연구가 어떤 특정한 패러다임에서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ndertake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정해진 이 명제, 그러니까 상호 연결된 그 약속이라고 하는 이 특정 패러다임에서 연구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even the most exacting measurements are only sensible from within that paradigm. 자, 심지어 가장 exacting이라고 하면 정확한, 엄밀한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엄밀한 measurement 하면 측정도라는 거죠. 얘도 only sensible 하면 사리에 맞는 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어떤 사리에 맞냐 봤더니 within that paradigm 하면 그 패러다임 안에 이제 사리에 맞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측정도 패러다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치에 맞다, 사리에 맞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석 다시 해보겠습니다. 심지어 가장 엄밀한 측정도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이제 뭐한다? 사리에 맞다. For example, a look into a microscope tells you nothing unless you are already informed about the nature of the instrument and what you are supposed to be looking at.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는 겁니다. look into 하면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써주세요. 자, 무엇으로 들여다보냐 봤더니 마이크로스코프 하면 현미경이라는 거예요. 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tells you nothing. 당신에게 그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당신이 are informed about 이라는 표현 밑줄. 얘는 뭐뭐에 대해 알다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당신이 이미 하고서는 그 하고서는 instrument 하면 도구, 그러니까 이 현미경에 대한 nature,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현미경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이 현미경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what you are supposed to looking at 하면 look at 하면 우리가 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be supposed to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하려고 하다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석을 하면 당신이 보려고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으면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미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명제, 그리고 이 상호 연관된 그 약속이 뭐냐 봤더니 우리는 이 현미경의
도구에 대한 성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현미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우선 앞에서 언급되는 이 상호 연결된 약속이 있어야 이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안에서라는 거죠. 내가 현미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내가 현미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알고 있어야 나는 현미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thus, 그러므로 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what we call major progress in science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문장에서의 동사를 볼 건데 끝까지 문장을 읽진 않았지만 이 동사는 is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w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뒷문장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call 같은 경우는 얘가 오형식 동사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둘 다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빠졌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뭐라고 부르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단어 뜻을 좀 볼까요? 프로그레스 하면 방금 진보라는 표현이고 major 하면 주요한이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in science, 과학에서 주요한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not a movement 하면 뭐가 아니다? 움직임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from A to B 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거예요. 잘 봐주세요.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덜 하고서는 정확한 패러다임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의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과학에서의 주요한 진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과학에서의 중요한 진보는 뭔가가 새롭게 발전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잘 봐주세요. 단어 뜻을 적고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curate 하면 정확한 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rather 이라고 하면 오히려 it is a horizontal shift from one way of seeing the world to another. 오히려 그것은 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그것이 보다 하나의 주요한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진보는 horizontal, 수평적인 전환이더라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수직적이라고 하면 위, 아래, 아래에서 위라고 올라가는 건데 수평은 어떻습니까? 쭉 그 자리 그대로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rom A to B 또 나왔습니다.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세상을 보는 한 가지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뭐가 되었다? 수평적인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패러다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특정 이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개념, 방법론적인 관행에 있어서 우리끼리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호 연결된 약속. 그래서 그 안에서만 내가 그 안에서의 지식이 없으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이 패러다임 안에서 제대로 연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과학에서 주요한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봤는데 이 패러다임 안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보일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가는 수직적인 전환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 안에서 수평적으로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보는 것이 달라진 것 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쿤에게 있어서 어떤 개념을 또다시 이야기하는지 마지막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Kun, the scientist with a new paradigm sees differently from the way he had seen before. 자, 우리 여기서 new라는 표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기존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른 방식. 해석을 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은요, sees differently라고 하면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From the way, 어떤 방식으로부터 다르게 볼 건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가 이전에 봤던 방식에서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다르게 본다라는 건 뭡니까? 기존에 상호 연결된 약속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본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세상을 보는 방법, 이 패러다임 안에서 작동을 한다. 그리고 이 과학적인 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패러다임 안에서 세상을 보는 방식이 그냥 달라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기존의 상호 연결된 패러다임을 뭐하는 것?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39번의 주제는 Winter greenhouse crops appear dead in the cold but quickly revive and grow when warmed. 주제문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 겨울에 온실 작물은요, 추워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따뜻해졌을 때 빠르게 뭐가 되고 되살아나고 자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ing two visits to one of our cold greenhouses, one at dawn after a below zero night, and the other a few hours later, provides a striking introduction to the winter harvest. 자, 우리 몇 번의 방문을 할 거냐 봤더니 2번의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요? 우리의 추운 그린하우스 하면 온실 중 한 곳으로 2번의 방문을 할 건데 한 번은 해서 at dawn, 새벽에 할 거예요. 새벽에 after a below zero night 하면 이때 below zero 하면 영하의 밤 이후에 새벽에 방문할 거고 그리고 and the other 하면 다른 때는 하고서는 a few hours later 몇 시간 뒤에 할 건데요. 이때의 이 2번의 방문은요. provide 제공합니다 라는 거죠. 이때 단수 동사가 왔어요. 왜 단수 동사가 왔을까요? mak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2번의 방문은요. striking이라고 하면 인상적인 소개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겨울 수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추운 온실 중 하나를 2번 방문합니다. 이 2번 방문에 대해서 이제 대쉬라고 이야기해 줄 건데 한 번은 영하의 밤 이후에 새벽에 할 거고 또 다른 때는 몇 시간 뒤에 방문할 건데 이때 2번의 방문은 겨울 수확에 대한 인상적인 소개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During the dawn visit, all the crops are frozen solid. 자, 우리 새벽 시간에 방문했어요. 이 새벽 시간에 방문은요, all the crop이라고 했을 때 모든 작물들이 어떠냐라고 봤더니 여기서는 crops 하면 작물입니다. 모든 작물들은 frozen이라는 표현, 얼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얼어 있다 봤더니 단단하게 얼려 있습니다. Raising the inner covers, which is difficult because they too are frozen, reveals a side of hard frost-coated leaves
bleak enough to convince anyone that this idea is foolish. 자, 이 문장 조금 복잡한데요. 이 문장의 동사는 reveals라는 표현이고 얘는 뜻이 드러내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자, 무엇을 드러내냐 봤더니 지금 raise라고 하면 우리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inner cover 하면 내부 덮개. 그리고 우리 컴마에서 위치 묶어주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내부 덮개를 들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내부 덮개를 들어 올리는 것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라고 보면 돼요. 왜요?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내부 덮개. 이 내부 덮개가 어떻습니까? 너무 뭐 했어요? 얼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 자체가 뭐 한다? 드러낸다 라는 거죠. 뭘 드러내냐면 광경을 드러낼 거고 단어 뜻을 먼저 보겠습니다. hard 하면 뻣뻣한, frost coated 하면 서리로 뒤덮인, leaves 하면 잎, 그 다음 bleak 하면 황량한, 그 다음에 convince 하면 납득시키다. 자, 우리 that 이하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형용사 bleak, 그 다음에 enough, to 부정사가 쓰인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동사하기에 충분히 형용사한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우리 convince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convince 하고서는 A, anyone, 그 다음에 that 이하의 문장을 봐주세요. 그러면 얘는 뜻이 A에게 that절 이하를 납득시키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foolish 하면 어리석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때요? 새벽에 방문했는데 농작물이 얼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얼린 농작물의 내부 덮개를 들어 올린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을까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내부 덮개를 들어 올리는 것은 이 내부 덮개가 하고서는 너무 뭐하기 때문에 얼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은 이 생각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납득시킬 만큼 충분히 황량하고 뻣뻣하고 서리로 뒤덮인 잎의 광경을 드러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내부 덮개를 들어 올릴 건데 모든 농작물이 얼려 있어요? 얼려 있지 않아요? 얼려 있어요. 그런데 이 뻣뻣한 잎들, 얼어있는 뻣뻣한 잎, 서리로 뒤덮인 이 잎들을 들어 올린다? 근데 이것 자체가 어떤 모습이다? 황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Yet, a few hours later, after the sun has warmed the greenhouses above freezing, the second visit presents a miraculous contrast. 하지만 이라는 표현으로 yet 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에 이 태양이 하고서는 warm 하면 데우다 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린하우스, 온실을요. above freezing 이라고 하면 얘는 어느 점 이상. 그러니까 영하에서 영하라고 하는 그 어느 점 이상으로 이제 온실을 뭐하게 되면 데우게 되면 이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방문은 나타내다 라는 거죠. 무엇을 나타내냐면 miraculous, 기적적인 대조, 컨트라스트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 기적적인 대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Under the inner covers are closely spaced rows of vigorous, healthy leaves that stretch the length of the greenhouse.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under the inner covers라는 표현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면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요. 얘가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면서 지금 문장 앞에 왔어요. 자, 내부 덮개 아래. 그러니까 장소, 방향,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 앞에. 그러면 우리가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 도치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부 덮개 아래에 closely 라고 하면 촘촘하게, spaced rows of 라고 하면 간격을 가지는 rows 하면 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igorous 하면 생기가 넘치는, healthy 하면 건강한, 그 다음에 leaves 하면 잎, 그리고 대시 이제 관계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잎들을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끝까지 묶어주세요. 스트레치 같은 경우에는 뻗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그 다음에 length 하면 길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덮개 아래에, 자, 태양이 온실의 어느 점 이상으로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 내부 덮개 아래에 온실의 길이에 뻗은 생기가 넘치고 건강한 잎들이 촘촘하게 간격의 줄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대조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죠. The leaf colors in different shades of greens, red, maroons, and yellows stand bright against the dark soil 이라고 하면 leaf color 이라고 하면 잎의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different 하면 다양한 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해 주시고 shade 하면 색조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maroon이라고 하면 밤색이라고 해주세요. 초록색, 빨간색, 밤색, 그리고 노란색의 다양한 색조가 하고서는 stand bright against the dark soil 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는 해석을 하게 되면 dark soil 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짙은 색의 토양에 대해서 밝게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빛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문장에서의 동사가 누구냐면 우리 stand라는 표현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stand는 누구와 어떤 주어와 수일치? The leaf colors와의 수일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looks like a never-ending spring 하면 지금 보니까 초록색, 빨간색, 밤색, 그리고 노란색이 어때요? 토양의 색과 대조를 이루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이제 it looks like 하면 그것은 never-ending spring, 봄이 끝난 것 같아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은 봄처럼 보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새벽에 얼어붙은 작물들이 이제 태양이 이제 온실을 데우게 되면 이제 활기찬 봄처럼 초록색, 빨간색, 밤색, 그리고 노란색의 다양한 색조들이 토양과 대조를 이루어서 이제 스탠드 반짝반짝 뭐하고 있다? 빛나고 있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번입니다. 40번의 주제는 Children need safe environments and social support to develop independence. 해석을 하면 아이들은 독립성을 기르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Parenting experts say
자, 우리 parenting이라고 하면 육아라는 표현이고 expert 하면 전문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육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해서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to learn,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냐 봤더니 independence, 독립성을 배울 필요가 있고 resilience 하면 회복, 탄력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But, 그러나 하고서는 cities and suburbs don't offer safe walk and bike routes to school. Malls kick teenagers out of the weekends and free time disappears under a spreadsheet of activities. 그러나 하고서는 이 도시와 suburbs 하면 교회는요. 뭐 하지 않아요?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제공하지 않냐면 safe 하면 안전한 워크, 도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bike routes 하면 자전거 길도 제공하지 않아요. 학교로 가는. 그리고 이 쇼핑몰들은 kick하고서는 out on이라는 표현은 쫓아내다. 10대들을 뭐합니까? 쫓아냅니다. 그리고 free time 하면 이제 뭐합니까? 자유시간은 disappear, 사라집니다. Under a spreadsheet of activity라고 하면 이 활동의 스프레드 시트 아래에서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들과 교회는요. 안전한 도보와 학교로 가는 자전거 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은 on the weekend, 주말에 10대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유시간은 활동의 스프레드시트 아래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그 환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지금 아이들에게 안전한 도보도 없어, 학교로 가는 자전거 길도 없어, 몰에서는 쫓아내. 그럼 아이들은 엄청난 스프레드 시트에서 그 계획 아래에서 움직여야 돼 라고 하는 all of those mus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때 must에다 s가 붙었기 때문에 필수 사항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모든 필수 사항은 take more of the parent's time or money to navigate라는 건데 우리 여기서 표현을 좀 볼까요? take 하고서는 시간, 돈, 플러스 동사, 투부정사가 오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동사 하는데 시간과 돈이 들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필수사항은 부모님의 시간과 돈이 하고서는 navigate라는 표현은 이끌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자, 이끄는 데 있어서 더 많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the child, 아이는요 can't do it, 할 수가 없어요. on their own, 스스로. 자, 지금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너 자전거 타고 가지 마. 엄마가 태워줄게. 아니면 뭐 쇼핑몰은 주말에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엄마 아빠가 촘촘히 세워둔 이 스프레드 시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모든 필수사항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뭐 하는데 이끄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돈을 더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왜요?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s Darby Saxby, a clinical psychologist, recently wrote in the New York Times, underparenting requires structure change. 이 달비라고 하는 clinical psychologist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상심리학자 자, 임상심리학자 다크 삭스비라는 사람은 최근에 뉴욕타임즈에 뭐라고 썼냐면 underparenting이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underparenting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냐 봤더니 structural 하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Unlike most political experts, she's not just talking about economic policies like family leave and government-supported childcare. 자, unlike 하면 뭐뭐와 달리라는 거죠. 뭐와 달리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하고서는 지금 political 하면 정치 전문가와는 다르게 라는 거죠. 그녀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녀는 하고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like부터 care까지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여기서 like 같은 경우에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family leave 하면 가족 휴가나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이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지원받는 보육처럼 보육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underparenting의 구조적인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he's talking about actual physical structure and the cultural change required to populate them.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actual, 실제적인 물리적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물리적 구조가 무엇이냐 봤더니 cultural change,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화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해서 required부터 them까지 묶어주고 앞에 있는 change를 꾸며주는 ed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populate라는 표현이 거주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겠죠. 그러면 해석하면 그곳에서 거주하는 데 있어서 요구가 되어지는 문화적인 변화, 그리고 실제적인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부모님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너는 스프레드시트, 내가 짠 곳에서 시간을 보내. 그러면 부모님들이 쓰는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아이들을 모아는 데 있어서요. 내비게이트라고 하면 이끄는 데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잘못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We need to build back our tolerance for children in public spaces, she writes. And create safe environments where lightly supervised kids can move around freely. 자, 우리는 하고서는 build back 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구축하다 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다시 구축하냐 봤더니 우리의 관용을 다시 구축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어디에서요?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닐 수 있는 길, 그리고 학교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길, 그것에 대한 관용을 다시 구축한다라는 건 다시 내어주라는 거예요. 라는 것을 그녀가 뭐하고 있습니까? write 하면 쓰고 있어요. 그리고 and 하고서는 병렬 구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사 1번, 동사 2번, 그리고 만들어야겠죠? 뭐를 만들어요? safe environments 하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where 이하가 앞에 있는 환경을 꾸며주는 관계 부사,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겠죠. lightly supervised라고 하면 이때 부모님들이 이 촘촘하게 짠 스프레드시트가 아니고 lightly, 가볍게 supervised 하면 감독을
받는 이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아이가 can move around freely.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녀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supervised라고 하면 우리는 분사로서 아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감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감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동의 표현으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을 위해서 맞춰서 뭔가를 하다 보면 이 환경을 만들다 보면 당연히 이 부모님들은 자녀가 독립적으로 될 수 있게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를 가벼운, lightly, 가벼운 감독하에 둘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라는 내용으로 이 지문이 쓰여져 있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 36번에서 40번까지의 고1 3월 모의고사 지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